자, 해축 첫 번째 경기. 이제 빌라 대 이제 브라이튼. 자, 빌라는 현재 맥긴,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틸레망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수가 상당히 큰 그 좀 빌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야리, 그리고 이제 미퍼르 정도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빌라는 최근에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인 브렌트포드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거나,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인 채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이제 본머스전에서는 오히려 이제 본머스가 좋은 득점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좀 만들었었고,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뿌뿌만 무승부를 좀 9292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뿌뿌님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보머스가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빌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무승부를 거둔 게 좀 다행일 정도로 경기 내용 면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좀 최근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진 현재 좀 빌라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도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하락세인 좀 펠리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페이스가 안 좋은 두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볼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좀 두 팀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양 팀 다 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이제 브라이턴은 물론 이제 최근 빌라도 득점기의 창출이 좀 잘 안 되면서 공격 사이클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경우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달 전 맞대결에서는 난타전 양상으로 좀 흘러갔었지만, 현재 양 팀의 좀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난번 좀 맞대결처럼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맞대결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잔잔한 경기를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확실히 이전에 좀 빌라였으면 모를까 최근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 및 좀 페이스가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맥긴 뭐 카마라를 좀 비롯해서 지금 중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워낙 지금 크다 보니까 이전처럼 빌드업도 원활하게 잘 좀 진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홈에서도 이제 지는 경기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이전처럼 이제 홈 강세도 잘 못 보이고 있는 그좀 빌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최근 흐름이 안 좋은 브라이턴이 좀 상대라고 해도 빌라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다라는 기대는 좀 현저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빌라보다는 그래도 브라이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브라이턴도 좀 흐름이 좀 안 좋긴 한데 그건 빌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빌라가 지금 중원에서의 좀 전력수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인게임 내에서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 아무리 이제 브라이턴이 상대라고 해도 빌라 사이드를 보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좀 판단이 돼서, 이거는 그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봐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라이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라이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대 벌리. 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내 좀 핵심 득점원이 좀 마테타가 결장 중인 그죠 팰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팰리스는 2달 가까이 승리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겪다가 직전 경기 이제 브라이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이제 팰리스 입장에서는 그런 좀 전환된 흐름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이어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유, 이제 리버풀, 토트넘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비교적 강팀들 상대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제 이후에는 내리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는 무려 3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좀처럼 지금 리그에서 이제 승리를 좀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강팀 상대로는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승리를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처럼 지금 승점을 잘 쌓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그 19위로 계속해서 강등권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전히 좀 페이스가 안 좋은 현재 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경기를 봤을 때 비록 뭐 팰리스의 중원이 그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벌리의 좀 중원이 많이 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팰리스가 뭐 벌리 상대로는 그래도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해서 좀 주도권을 좀 지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테타가 좀 결장중인 거는 이제 공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벌리의 좀 수비 조직력이 안 좋고 뒷공간 허용이 좀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마테타가 없어도 벌리의 좀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보고, 이제 벌리의 좀 수비를 어느 정도 좀 흔들어 좀 놓으면서 경기를 더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뭐 최근 좀 맞대결에서도 이제 3경기 모두 이제 팰리스가 좀 이겼을 만큼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팰리스의 뭐 공격 전개가 좀 좋다 이렇게 지금 뭐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좀 벌리의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팰리스가 좀 벌리의 좀 수비는 어느 정도 좀 잘 공략하면서 공격에서는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랜만에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혀를 좀 뚫은 좀 팰리스가 그런 좀 기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팰리스 사이드 보는 경기를 좀 가져가도록 하고, 어도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이건 언더보드 할게요. 네, 그래서 팰리스 승의 언더. 네, 일단 뭐 팰리스도 팰리스지만 벌리가 지금 확실히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언더까지 같이 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풀럼.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쿠 그리고 이제 끄바르디올 등이 결장.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축 미드필더인 이제 사사 루키치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KBI님. 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리버풀을 좀 꺾으면서 값진 승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좀 아스날과 좀 1위 경쟁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좀 맨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맨유와 에버튼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에버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에버튼보다 이제 순위가 더 이제 낮아지게 좀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 확실히 좀 이제 기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인 그런 좀 플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맨시티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주로 이제 맨시티가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맨시티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공격을 좀 조립해 전개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맨시티의 공격을 좀 맞받아 쳐서 역습 위주로 좀 전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서 좀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역습이 좀 날카롭고, 그리고 이제 좀 전진성이나 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대는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두 팀이 좀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맨시티가 좀 원정에서 이제 난타전 끝에 5대 4로 이제 이기긴 했지만 이제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홈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내에서 아스날과 좀 더불어 홈에서 실점이 가장 좀 적은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맨시티가 이제 지난 맞대결과는 달리 이제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좀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풀럼의 좀 공격을 좀 잘 좀 제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좀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전체적인 뭐 좀 전력, 흐름, 뭐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맨시티가 좀 우세하고 그 상대 전적 좀 봤을 때도 무려 14년 동안 좀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 전승을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이제 천적의 면모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맨시티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맨시티의 좀 경기력도 확실히 지금 많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럼 뭐 경기력적인 부분까지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좀 맨시티의 좀 승리를 좀 예상을 해서 이거는 맨시티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네 마인승까지도 보도할게요. 네, 맨시티 승의 마인승 그리고 언오프 기준점이 3.5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애매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승의 이제 마인승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대 울버햄튼. 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1명, 그리고 주전 키퍼 및 지금 서브 키퍼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이제 노팅엄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맨시티의 좀 서드 키퍼인 이제 오르테가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키퍼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한숨을 좀 돌렸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테가를 영입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서드 키퍼를 좀 이제 기용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후방이 이제 훨씬 더 좀 불안정해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오르테가를 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키퍼 문제는 좀 나름 좀 잘 좀 메꿨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이제 오르테가를 좀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좀 키퍼 문제는 한숨을 돌린 좀 노팅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황희찬 선수를 좀 비롯해서 이제 좀 안드레까지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패배를 좀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이번에 좀 새로 영입한 키퍼인 이제 오르테가가 이제 데뷔전을 좀 치렀지만 좀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좀 생각보다는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리즈의 좀 공격 전개가 워낙 좀 좋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3골 실점은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를 못하면서 현재 압도적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리그 첫 승을 거둔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갔지만 이후에는 이제 3연패를 좀 하게 되면서 다시 좀 페이스가 확 떨어진 그런 좀 울버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기 이름을 봤을 때 그래도 노팅엄이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되려 초반에는 노팅엄보다는 울버햄튼이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노팅엄이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최근 수비 밸런스가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이제 최근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으면서 마무리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노팅엄이 울버햄튼의 공격을 잘 제어하면서 이제 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현재 좀 노팅엄의 그죠 홈에서의 그래도 좀 이제 수비 밸런스가 나름 좀 괜찮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울버햄튼의 좀 공격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직전 좀 리즈처럼 이제 노팅엄 이제 수비가 이제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전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공격이 좀 실패하면은 노팅엄의 그런 빠른 역습에 좀 취약한 모습을 더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또한 지금 노팅엄이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노팅엄이 이제 공격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지금 뭐 공수 밸런스가 더 좋은 좀 노팅엄이 홈에서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노팅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거는 노팅엄 포레스트 승점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 대 리버풀. 자,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삭,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그리고 이제 브래들리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썬더랜드는 최근에 홈에서 벌리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이후에 아스날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하면서 바로 이제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좀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거를 좀 최근 경기들에서도 이제 보였었고, 자, 그래도 이제 유일하게 지금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PL 내에서 리그 홈 패배가 이제 없다 보니까 여전히 좀 홈에서의 기대치는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이 끊겼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5위권 진입이 다소 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직전 경기 이제 맨시티 상대로 그것도 홈에서 좀 패배한 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은 리버풀이 그래도 좀 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주로 좀 하프 스페이스 침투나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통해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로우 블록을 형성하면서 적절히 압박을 좀 가져가 이제 리버풀의 좀 빌드업 차단에 이제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볼을 좀 탈취하면은 빠르게 좀 전진해서 이제 속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자, 물론 이제 썬더랜드가 리그 홈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곤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경기력 기복이 큰 만큼 불안정한 모습을 좀 자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든 홈 무패 행진이 깨져도 좀 이상할 게 좀 없다고 봐서 저는 요거는 지금 리버풀이 좀 썬더랜드의 좀 리그 홈 무패 행진을 좀 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뭐 계속해서 지금 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기에는 많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종종 노출하면서 이제 기복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은 딱 이번 경기가 좀 썬더랜드의 그런 홈에서의 좀 무패 행진이 끊기기에는 좀 적합한 경기라고 좀 봐서 저는 요런 약간 좀 부분까지 다 좀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경기는 리버풀이 한번 좀 썬더랜드의 리그 홈 무패 행진을 좀 깨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거는 리버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리버풀 내 승점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의 홈 무패 행진을 그래도 리버풀이 좀 저지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DBC 경기 고어헤드 대 헤이렌볼. 자, 이제 양 팀 다 이제 주전 포드 한 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자, 일단 고헤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FA컵에서 승리한 이후 단 한 경기도 이제 이기질 못하면서 이제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좀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는 5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뭐 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좀처럼 좀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텔스타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둘 뻔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이제 안 좋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호벤과 트벤테 상대로 원정에서 연달아 지금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근래 이제 호벤 상대로는 이제 4대 1패, 그리고 트벤테 상대로는 이제 5대 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2경기 연속 좀 대량 실점을 좀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그죠 헤이렌베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고헤드가 뭐 홈에서는 대체로 이제 공격 전개 및 득점기의 창출이 좋고, 그리고 최근 헤이렌베인이 연달아 대량 실점을 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많이 무너진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런 고헤드가 이제 헤이렌베인에서 수비를 이제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레 좀 고헤드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수비도 수비지만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도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좀 사이클이 좀 떨어진 뭐 헤이렌베인 상대로는 그래도 뭐 고헤드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기 때문에 고헤드에 비해 이제 비교적 피로 누적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경기가 좀 진행되면 될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헤이렌베인이 이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이렌베인이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밀린다고 하면은 고헤드의 그런 템포 빠른 공격에 대응이 더더욱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점 위험 또한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확실히 좀 헤이렌베인이 뭐 고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좀 고헤드가 좀처럼 이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좀 경기력이 이제 직접 뭐 텔스타전에서도 보였듯 이제 홈에서의 좀 경기력은 나름 좀 좋기 때문에 뭐 언제든 그런 좀 무승을 좀 끊을 그렇죠 여력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좀 헤이렌베인 상대로는 저는 그래도 고헤드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고헤드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헤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이렌베인의 수비가 좀 많이 좀 무너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좀 가능성도 있고, 자, 다만 이제 고헤드 역시 뭐 수비가 뭐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뭐 지금 실점 위험이 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고헤드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언 대 위트레트. 자, 네이메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비교적 이제 전력 누수가 큰 좀 위트레트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네이메어는 컵 경기 포함 6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현재 이제 리그 3위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는 호펜하임이 가장 크게 이제 스텝업하면서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LADB에서는 그런 좀 비슷한 롤을 좀 보이는 팀은 좀 당연 좀 네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네이면 역시 이제 이번 시즌 가장 뭐 LADBC 내에서 이제 크게 좀 스텝업을 하면서 높은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이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면서 좀 최상의 페이스를 잘 이어가고 있는 그 좀 네이면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반면에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이제 그중 7경기에서 패배했을 만큼 지금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 리그 하위권까지 좀 떨어진 위트레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두 팀의 좀 흐름이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네이메언이 초반부터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수비 리커버리가 좀 안 좋으면서 이제 수비에서의 좀 기동력이 떨어지는 위트레트다 보니까 네이메온의 그런 좀 트랜지션 공격에 위트레트가 좀 대응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좀 대인 수비가 좀 안 좋은 좀 미트레트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네이메온의 좀 돌파 빈도가 이제 꽤 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이제 뒷공간 허용도 많을 수 있는 그좀 미트레트라고도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양 팀이 뭐 공격뿐만 아니라 뭐 수비에서도 지금 미트보다는 이제 네이메온이 더 안정적이고 이제 위트레트의 그런 공격 전개가 대체로 안 좋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네이메온이 이제 수비에서도 이제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 경기는 뭐 공수 방면 모두 이제 네이메온이 더 이제 우세할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전반적인 흐름, 이제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전부 좀 네이메온이 좀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네이메온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저 그만큼 확실히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흐름이 너무 지금 상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뭐 너무 좀 이제 극심한 좀 부진을 겪고 있는 위트레트 사이드를 좀 볼만한 근거는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을 더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이면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면 승에 뭐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찰턴 대 이제 스토크시티 EFL 이제 챔피언십 경기죠. 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토크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좀 대체로 좀 템포가 좀 느리게 좀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좀 진행되면서 솔직히 뭐 좀 저득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렸을 때는 이건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이제 스포티가 좀 결과를 좀 만들면서 이제 저독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A컵 경기 이제 바이에른인데 이제 라이프치. 자, 일단은 뭐 직접 맞대결에서도 바이에른이 이제 원정에서 좀 대승을 좀 거뒀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바이에른이 이제 상승세인 호펜하임 상대로 물론 이제 호펜하임이 좀 퇴장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이제 5대1로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기세가 확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모멘텀을 좀 잘 이번 경기에서 이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에다가 마인까지 보는 경기를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바이에른 뮌헨 승의 마인 승. 네,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로냐 대 라치오. 네,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차라리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볼로냐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이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